예를 들어 상속 자산이 17억인 경우에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 상속하게 되었다면 기본 공제가 2억, 자녀 공제 각각 5억씩에서 10억, 배우자 공제 5억, 따라서 총 17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금 개정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보려 합니다. 2025년부터 바뀔 부동산 관련 세금 개정안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과표와 세율 개정안입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표 구간과 세율을 거의 전부 바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5개로 나뉘어 각각 10%부터 50%까지 과세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2억부터 시작해서 4개로 나누었고 최고 세율은 50%가 아닌 40%로 낮추었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돕자면 1억 5천만 원을 상속 또는 증여해야 했던 사람은 세율이 20%였다가 개정되면 10%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3천만 원이었다가 1,500만 원이면 대상자에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인 대상자에게는 절반인 50%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40%인 12억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3억 원이나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5년 1월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세 공제 개정안입니다. 앞에선 과표에 따른 세율 변경을 말씀드렸고 상속세 공제 중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공제인데요. 각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었던 현행에서 5억 원으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상속세 감소로 인해 향후 약 4조 가량 세수 감소 예상이 되며 이는 25년 만의 변경이라 대대적 손실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방향은 아무래도 저출산 고려를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세표준 구간과 과세율의 변화도 크지만 상속세 자녀 공제를 볼 때 더 큰 폭이다 보니 자녀 공제 쪽으로 혜택을 크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같은 재산이더라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자산이 17억인 경우에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 상속하게 되었다면 기본 공제가 2억, 자녀 공제 각각 5억씩에서 10억, 배우자 공제 5억, 따라서 총 17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은 차익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누어 세금이 증가될 것입니다. 10배 차이의 폭으로 변경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정부는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유, 그리고 저출산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세 번째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과세 특례입니다. 연초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5년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수도권, 광역시 제외하지만 접경 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예외로 하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목적은 부동산을 통해 지방 소멸을 과세 특례로 막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도 기존 주택에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특혜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받지만 못 본 척 해주는 투명 아파트 같은 느낌인 셈이죠. 물론 가액 상한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4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입니다. 또 한 번 1가구 1주택 특례입니다. 1주택자인데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위와 같은 조건에 맞으면 양도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지방이지만 국민 평수인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취득 가액이 너무 비싸지 않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들에 맞추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생 임대주택 혼인 합가주택 과세 특례입니다. 기존에 있던 특례입니다. 단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상생 임대주택은 위와 같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에서 비과세 기간이 2년을 못 채우고 나오고 누구에게 임대를 줬을 때 그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면 2주택이어도 1주택으로 보고 임대를 주고 있는 1주택에서 채우지 못한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5% 이하의 임대차 계약 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인 합가 주택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 나도 1주택인데 결혼할 배우자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결혼했더니 2주택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으로 봐주겠다는 것인데, 그 안에 해결하라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힘들어 매도하기 힘드니 10년으로 늘려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 때문에 혼인을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기간으로 특혜를 주어 혼인율을 높이려는 정책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 공급난,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채권 스노우볼, 건설 경기 악화, 고금리,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저출산까지. 지금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그 힘들 때를 놓치지 않고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는 몇 년 가지 않고 금세 회복되고 안정기를 찾아왔습니다. 그 안정기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수요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엄청나게 반등하며 끝을 모른 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는 악재 다음 찾아온다. 준비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린 그저 천천히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금이 어떻게 바뀌든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지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계속 정보 수집하고 계속 현장 다니고 계속 사람 만나면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